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LH 무너졌다. IMF 한국부동산 폭탄 발표. LH 연체액 1.5조, 부채 비율 219%, 총재적 위기 상황에서 태형건설 등 PF 부실 사업장을 떠안으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국책은행과 허그, LH, 한전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업들이 부도 직전까지 몰리고 있는데 문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IMF는 한국 부동산 폭탄 발표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불어닥칠까요? 유료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LH 무너졌다. IMF 한국 부동산 폭탄 발표. 지금 LH 지금 상당히 엄청난 위기가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PF 위기에 LH 택지 팔고 못 받은 돈이 지금 눈덩이입니다. 지금 국책, 국가에 관련된 것들이 봉이 되고 있어요. 봉.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더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제 뭐 도와줘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자까지 나면서 무너질, 붕괴될 우려까지 처하면서 그렇게 계획 없이 막 돈을 빌려주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한번 볼까요? 연체액이 무려 1.5조예요. LH가 공급 토지대금 연체금 1조 5천억이고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19%,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재무위험기관 200%가 부채가 200%가 넘으면 재무위험기관이라고 하는데 LH가 지금 재무위험기관인데 본인이 위험기관이면서 누구를 도와요? LH 연체이자 왜 이렇게 자꾸 연체가 쌓이냐면 이제 연체이자가 쌓이는 것은 일반 은행들 PF 이자보다 훨씬 낮잖아요. LH가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밀리는 그 대금이 자꾸 급증하는 거예요. 다른 데 먼저 갚고 LH는 제일 나중에 갚고. 부실 PF까지 떠안았어요. 얘가 지금 재무위험기관인데 누가 누구를 돕겠어요? 부실한 부동산 PF 사업장을 LH가 이제 매입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시를 했으면 이제 매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태형건설도 해당되죠? 일시적 유동성 어려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어려운 사업장을 LH가 이게 매입하게 됐는데 말이 좋아서 매입이지 떠안게 된 거죠. 이미 돈줄이 바닥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 부담은 가속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붕괴되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총체적 위기입니다. 자, 예전에 LH가 직원 땅 투기 사건 때 건전성 악화되고 그래서 4년 연속 D등급을 맞았어요. 거의 뭐 문 닫는 수준이죠, D등급. 그런데 LH 미매가 공동주택 용지가 무려 아직도 1조 9천억. 자체 부채 건전성도 나쁜데 악화됐는데 건설사 PF 이거 다 지금 LH가 떠맡고 있습니다. 뭐 죄나요? 폭탄. 결국 뭐 LH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LH 구조적으로 괜히 엉뚱한 PF 부실 건설사들 때문에 LH가 지금 몰매를 맞게 생겼고 분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LH 재무 및 손익 현황.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죠. 23년 보니까. 영업이익도 그나마 좀 있었는데 완전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됐고 전반적으로 자 부채 비율이 다 200%가 넘고요. 차입금 의존도도 3년 동안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LH 신도시 공공주택 용지 연체금, 자 파주 운정 3지구, 성남 복정 1지구, 화성공단 2, 인천 영종, 경기 양조 회천. 자 이렇게 연체 금액이 천문학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조. 면적도 상당히 커요. 자 국가 관련 이제 LH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라가 힘들 때 이 국가 관련 그 기관들이 부도 위험에 처해버리면 이건 대책이 안 나와요. 빨리 정부는 대책을 세워서 정상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의 태형까지
허그 재정 부실화. 제가 이거 세 가지 얘기해 볼게요. 국책은행 상당히 지금 문제 많다고 했어요. 국책은행이니까 지금 부도 안 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나중에 힘들어지면 부도 날 수도 있는 거죠. 허그도 지금 미쳤어요. 현재 상황이. LH, 지금 오늘은 LH입니다. 볼까요? 자, 국책은행, 기업은행은 부실채권 이자 5조, 고정이야 여신이 1.0% 엄청나네요. 수출입은행, 자, 위험 가중자산 규모가 무려 139조 원이에요. 산업은행, 태형 PF 1등이죠. 1위죠. 제일 많죠. 대우조선, 또 한전 리스크까지 있죠. 이 국책은행이 지금 상당히 문 닫아야 할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허그 볼까요? 전세 보증 사고, 보증금 반환으로 4.3조가 나갔고 무려 2만 명. 태형건설도 또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다 지금 국책은행이 부실 건설사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14개 사업장 분양 보증 2조나 되네요. 자본금 급감 19년에 5.7조, 23년에 1조. 결국 자본금이 5.7조에서 1조로 80%나 급감해버렸어요. 허그도 지금 오늘 내일 합니다. LH 볼까요? LH가 공급 토지대금 연체금이 1.5조인데 태형건설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어려운 사업장을 지금 매입했잖아요. 지금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219%인데 얘 스스로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금 조심해야 할 때인데 건설사 PF를 도와주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매입을 하겠습니까? 지금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같이 죽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IMF가 한국 경제위기 폭탄 발표. 자, 1위 세계 유일하다. 지금 오른 한국 부채 데드라인까지 지금 넘어섰다고 IMF가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건설사 부도 첫 번째, PF 미분양 줄도산하고 있죠. 두 번째, 이금융권 부도 위험, 건설사 PF 연체 동반부도. 자, 세 번째는 공기업이 지금 부실하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국책은행, LH, 허그, 한전, 가스공사. 그 다음에 가계부도. 가계도 상당히 심각하죠. 가계부채 연체율, 소상공인 지금 빚덩이입니다. 빚덩이. 기업부도, 기업부채 연체율, 한기기업, 대기업, 한기기업, 좀비기업들 이자도 못 갚는 3년 내내. 자, 종합경제위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나 좋냐? 경제성장률도 지금 형편없고 무역수지도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된 상태고. 자,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맞닥뜨려 있다. 지금 한국의 장점들이 오히려 단점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죠. 한국은행, 오죽하면 한국은행도 이제 비상선언하면서 계속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그래서 금리 인하 논의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원래는 금리 인하하고 싶어서 굴뚝 같을 거예요. 왜? 저금리로 가야만이 이런 건설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또 물가 문제가 폭탄이 돼가지고 위기에 놓여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상반기 금리 조정 사실상 물 건너가. 자,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선언하잖아요. 최소한 6개월 금리 인하는 안 할 것이다. 섣부른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한국 12월 CPI 제자리, 미국 CPI 상승. 자,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도 CPI가 이제 올라갔다가 좀 다시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안정화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인데 당분간 안 한다 그랬어요. 미국은 상반기에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금리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가계대출 줄인다. 은행 가계대출 1100조, 12월에 3조나 또 늘어났어요. 9억 이하 적격대출이 또 부활되면서 아마 또 대출이 늘지 않을까. DSR 확대, 스트레스 DSR까지 다 적용해서 이제 가계부채를 확 줄이겠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또 정부로서도 대출을 안 해줄 수가 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해외기관 경고, BIS, 정부은행 공조, 집값 대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빨리 정부하고 은행은 공조해라. 무디스, 한국 대출 40%, 집값 하락 위험.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재반 문제점이 터지겠죠. IMF, 한국 집값 폭락 경고, 거품까지도 같이 경고하고 나섰어요. 집값 상승과 하락, 변곡점이 3번 정도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변곡점 먼저 1차 2월달 설날 항상 명절을 기점으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보통 겨울은 비수기, 그 다음에 여름에 상승 이렇게 갔는데 설날을 끝나면 이제 봄으로 서서히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2차 4월 총선, 뭐 이것은 특별하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할 수는 없는데 총선 이전에 계속 남발하겠죠. 이제 각종 공약을. 그렇지만 총선이 끝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는 듯이, 그래서 총선 끝나면 보통 약간 내려가는 경우가 있긴 해요. 3차 여름만 되면 불장이 됐어요. 2022년 하락장 한 번 빼고는 7년 연속 여름 폭등입니다. 자, 이번에도 또 상승이 이어갈지. 작년에도 상승을 했죠. 이제 2022년만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빠진 거고. 그래서 변곡점이 3번이기 때문에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집값 상승, 24년 금리 인하,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해외 집값 뛰고 있다, 통화량 거품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뛸 수밖에 없다, 위험자산이. 정부는 누가 뭐래도 집값 끌어올리려고 한다, 상승 정책. 자, 주요 지표 이것들이 아주 나빴었는데 1월 들어서면서 호전되고 있다.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분양가 계속 뛰는데 뭔 집값이 떨어지느냐, 그럴싸합니다. 자, 집값 하락, 대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자, 수요자가 늘어나겠느냐. 경제 불안, 아직은 경제가 지금 완전히 안착된 게 아니에요. 경제 불안한 상황에서는 힘들다. 전쟁, 유가, 물가도 지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집값 거품이 최고이기 때문에 상승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 집값 안정, 정부는 계속 집값을 띄우게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안정할 수밖에 없다. 자, 주요 지표 하락. 지금 거래량, 뭐 매물, 경매, 분양 지표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자, 미분양, 경매 증가. 미분양이 늘어나고 경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3기 신도시 공급 폭탄이 이제 분양부터 입주까지 본격되면 떨어질 것이다. 자, 서로 이렇게 상극인데 그럴싸합니다, 양쪽이. 그래서 이 3가지 기점을 보면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를 판단해야 돼요. 부동산 매수와 매도자, 여러분들 이제 누구는 매입의 입장, 누구는 매도의 입장, 또 누구는 갈아타는 입장, 아주 여러 가지 많은데, 매매 점검 요인, 먼저 첫 번째 물가, 미국, 한국. 당연히 물가가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점검해야죠. 금리, 자, 우리나라만 점검하면 안 됩니다. 미국, 한국 다 같이. 그 다음에 성장, 경제 성장률. 자, 미국의 분기별로 하죠, 보통. 한국도 분기별로. 환율. 자, 원달러 환율을 보면 이제 한미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미국과 한국. 미국은 신고가를 찍는데 한국은 아주 낮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만약에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말도 안 돼요. 중국하고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국, 홍콩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폐쇄적이고 공산 일당 독재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주가가 뛰는 게 이상하죠. 가뜩이나 부동산도 지금 난리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그래도 양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펀더멘탈이 지금 중국하고 똑같이 안 좋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세계 90% 이상이 주가가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닮아서 지금 안 뛰고 있는데, 저는 간다고 봐요.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으면요, 코스피 예전 전고점 3,300까지.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자, 집값. 미국 지금 뛰고 있는데 미국이 뛰면 한국도 뛰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아니면 미국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경제가 지금 악화되면 우리나라 떨어집니다. 지표. 자, 금매라든가 분양. 정책. 규제 완화를 하느냐, 부양책을 쓰느냐, 강화를 하느냐. 이 8가지를 꼭 책갈피에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증권가에 확산되는 PF 위기설. 지금 현재 신세계, 롯데, 동부. 자, 이 3개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순위 안에 드는 대기업들, 대형 건설사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신세계건설, 양천구 목동 시군권 포기,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고, 공사 비수금 2,600억, 빌리브 1,700. 사업 부진한데 부채 비율이 470%. 대충 봐도 위험하지 않나요? 400%. 태형하고 같죠? 자, 그 다음에 롯데건설. 하나증권이 호평을 했습니다.
태형건설과 닮았다고. 1분기 만기 미착금 PF 규모가 3조 2천억, 4조 9,700억 PF 우발 채무. 롯데건설이 우발 채무가 쌓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또 롯데건설은 계열사도 문제예요. 뭐 롯데쇼핑이라든가 뭐 이런 거. 동부건설 2015년에도 법정 관리를 한 적이 있어요. 1년 9개월 만에 졸업을 했는데 또 순차입금 5천억, 부채 비율이 무려 206.3%, GS와 함께 8개월 영업정지 당했고 용지 문제는 지속이 되고. 그래서 눈여겨 좀 봐야 합니다. 이 세 개는 뭐 당장 부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경 좀 써야 돼요. 자, 부동산 PF. 자, 보세요. 95%가 남의 돈으로 부동산 건설업 연체는 급증. 볼까요? 사업자금 95%가 남의 돈. 자, 시행사 설립 조건, 자본금 법인 3원, 개인 6억 원 이상 갖추면 그냥 개발업에 등록해갖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 규모 등록업체 2,715개, 미등록 포함해서 6만여 개나 돼요. 듣도 보지도 못한 듣보잡 시행사들이 많죠. PF 자금 중 자기 자본 비중 보세요. 놀랍습니다. 국내는 5에서 10%만 있으면 돼. 미국이나 일본이면 기본 20, 30% 해야 돼요. 이거를 아예 법제화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돈으로 뭔 건설을 짓는다고. 자, 저축은행만 시행사 자기 자본이 20% 이상이 아주 심각하죠. 이번에는 부동산 건설업 보시면 부동산업 0.75가 1.82로, 건설업은 0.86이 1.60으로 21년 대비 23년 연체율이 진짜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제반 경제 상황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부동산업, 건설업입니다. 주택보증공사, 국책은행 부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그 보세요. 지금 아주 양호하다가 갑자기 22년부터 축 치고 갔어요. 3조 5,540억. 지금 허그가 굴러가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오죽하면 허그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은행에서 안 빌려줘요. 단기 순이익이 그나마 3,000대 유지하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확 마이너스 4조. 이건 천문학적이죠. 여기도 보세요. 자, 기업은행이 지금 1등입니다. 연체에. 태형건설 대출금 받더니 산업은행이 1등이야. 그 규모가 국민이나 기업 우리보다 훨씬 작은 산업은행. 아무튼 이렇게 은행 부도까지 이어지고 건설사 부도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좀 국가 공공기관들이 좀 건실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은행 건설사의 불안이 지속된다면 집값은 심각한 타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로 비화만 되지 않는다면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